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삼촌처럼 따뜻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더운 날 좀 시원한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여름에는 무조건 차가운 걸 먹어야 됩니다. 차가운 거요? 네. 선생님들은 또 여름에 즐겨 드시는 또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땀이 너무 많습니다. 체질상. 그래서 일부러 차가운 음식을 많이 찾아 먹거든요. 근데 네. 특히 그 중에서 밀면. 밀면. 네. 우리 학생회장님은 또 즐겨 드시는 네. 음식 저도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좀 냉면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냉면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요즘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따뜻한 걸 먹고 있어요. 뭐 이렇게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또 되게 더 괜찮더라고요. 네. 뭐 이열치열한 말이 있듯이. 네. 저는 요즘엔 시원한 이런 과일 빙수 네.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네. 한번 빙수집을 갔었거든요. 그 유명한 빙수집을 갔었는데 네네. 진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좀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아, 이렇게까지 예뻐요. 빙수를 거의 예술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이랑 또 다르구나. 맞아. 요즘 저 어렸을 때 그냥 팥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맞아. 있다가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비주얼도 중요한데 근데 또 맞습니다. 홍대 앞에 가보면 네네. 비주얼보다는 예전 전통 그 팥과 아. 얼음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입맛을 자꾸 다지시면서 네, 네. 말씀하실 침이 때.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한번 빙수회동 하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네, 빙수회동. 삼촌이 쏘시는 걸로 하고. 네. 아니 뭐 맨날 제가 써요. 제가 일단은 언제? 알아놓겠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죠. 아, 분위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장소는 제가 딱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분위기 참 좋네요. 삼촌이 쏘시는 빙수회동 기대하면서 직무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현대자동차에 연구개발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어떤 곳인지 네, 말씀해 뭐 주시겠어요?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네. 그 원래는 현대그룹 안에 있다가 이제 네. 그룹으로 따로 독립을 했는데 이제 뭐 현대그룹보다 이제 더 커질 정도의 네네. 네, 뭐 그 정도의 큰 회사로 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2000년 9월에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10개 회사가 독립을 했죠. 네. 그래서 출범해서 이제 그룹을 형성을 했고요. 맞아요. 자동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네. 제조해서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원자가 특별히 또 이제 연구개발 직무 중에서도 네. 특히 차량 품질 평가, 네. 차량 평가 직무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면사포 직무 기술자를 통해서 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 직무 중에서 차량 평가 직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리 테스트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차량 시험, 네, 부품을 분해하고 해석을 해본다든지 드라이빙을 좀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 시험. 전자 시스템 제어 로직을 검증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석 업무가 있는데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네.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능력이 중요시 될까요? 우선 저는 좀 대인관계 능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실제로 최근에 그 연구개발에 근무하시는 현대차에 근무하시는 지인이 있어서 통화까지 해봤잖아요. 제가 네. 잘했죠. 네, 빨리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대졸자들이 주로 그 근무하는 곳이 이제 설계나 이쪽인데 네.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일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협상이라든지 갈등이라든가 이제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인관계 능력은 아주 중요한 기초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또 자기개발 능력을 한번 꼽고 싶은데 네네. 요즘에 무엇보다도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은 이제 뭐 기계적인 어떤 메커니즘에서 약간 전자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좀 바뀌어 나가면서 네. 그런 다양한 어떤 분야의 지식을 또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배울 것이 또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또 네. 자기개발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문제를 좀 찾아서 우리가 검증하고 개선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 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지식이 요구되나요? 제가 좀 자동차 저도 한번 업계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좀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던 현대 쪽은 아닌데 약간 애국계 기업에서 일했던 분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뭐 자동차 동력원에 대한 그 엔진을 중심으로 한 구동 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토크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연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약간 부품 이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지원자로서 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뭐 제동 장치라든지 현가 장치, 뭐 조향 장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분야만큼은 딱 현가 장치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딱 저절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외에도 저는 그 측정 기준에 대한 일단 이해를 해야지 그쵸. 그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설계대로 제대로 그렇죠. 지금 이루어진 것인지 도면을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지식이 그쵸. 또 필요하고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기, 전자, 열, 지금 네. 뭐 지금 공력, 동력, 네. 성능 평가와 관련된 지식을 좀 잘 갖추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그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분 참 그분께서 믿음직스럽네요. 네. 관련된 분야에서 네. 일했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분은 네, 오늘 네. 좀 나오신 그러니까 이제 좋을 제가 뻔했는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분이 또 뭐라고 일단 하시던가요? 아까 설계에 대한 지식은 설계 실력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설계 네, 실력이 네. 필요한데 현대에서는 카티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설계 툴 중에서도 네. 카티아를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엉뚱한 툴을 쓰시게 되면은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과 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하이퍼 메시라든지 뭐 매틀랩에 대한 또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 분야의 기술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쌓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획득하기가. 네. 자격증을 또 취득한다고 기술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서 네. 네. 자동차만큼은 요즘 공모전 같은 게 많아서 실제적으로 그런 그 공모전에 참여했던 친구와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구사하는 어휘라든가 뭐 그런 측면에서 기술은 네. 진짜 만들어 보면서 쌓는 게 가장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뭐 어떤 해당 회사에서 인턴을 경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쵸.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이전에 제가 좀 가르치던 학생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좀 자동차 동아리 관련된 경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네. 기계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없으면 약간은 좀 애매하지 않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개발 능력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연구 개발 직무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거나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거나 해석 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마지막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분께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분께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네, 그분께서 또 뭐라고 네. 해주시던가요? 저희가 사실 좀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아까 직업기초 능력이랑 좀 다루는 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설계 실험부서와의 어떤 관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네. 약간 그런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관계,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그분께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 부분이 또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현장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된 걸 가지고 차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장소에서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주 좀 한계가 있거나 아주 어려운 어떤 뭐 로드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좀 인내심 같은 게 체력을 좀 더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네네. 좀 인내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값을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수백 가지 정도의 설정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어떤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차량이 견뎌내는지를 보려면 그걸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좀 인내심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제가 현대차 연구실에 지금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은 이게 이제 열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다. 그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그분은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너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난 자동차 소음과 진동을 제로로 만들고 싶어. 이런 얘기를 명확하지 않나요? 이게 연구 과제잖아요. 네. 자기는 그게 평생의 숙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만 하면 어떻게 하면 진동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제로로 만들 수 있지? 그 사람은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자동차 회사에 취업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필요해서 대학원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이 정도의 뭔가 열정.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목표나 열정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끈기 열정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객관적인 태도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 뭐 이런 세밀한 업무 처리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차량 평가 많은 일이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차량 평가에 대해서 직무 토크를 해봤고요. 네. 네, 이번에는 채용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4년제 이공결이면 되고 기계, 전기, 전자, IT, 산업공학 등 네. 일단은 근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동차가 그 현대차를 다니는 친구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여기는 좀 기계과 학생들 전공자들이 역시 좀 많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하지만 차량 자체가 계속 스마트화 되어져 가고 뭐 전장화 되어지다 보니까는 전기전자 IT도 계속 많이 꾸준히 늘고는 있다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학 성적이 좀 필요하다. 다만 해외 대학 졸업자는 제외되는데 일단은 이런 뭐 영어를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플러스 중국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높게 좀 쳐준다. 네, 가산점 많이 받을 수 있다고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반기 채용이 뭐 지금은 다 끝났지만 네. 현대자동차 이번에 모집 전형 그리고 채용 네. 절차가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학생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올해 인재 채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인재 집중 채용이고요. 미래 전략 부분에 대한 인재 집중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분야로는 인공지능, 뭐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카, 뭐 미래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차량 전동화 등 5대 신사업 분야를 미래 전략부로 정하고 직무 역량 위주로 채용을 실시한다. 이 현대차가 요즘에 약간은 뭐 실적이 옛날만큼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 요즘에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채용 인원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늘어나는 어떤 추세로 좀 설명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뉘어 있는 경직된 채용 구조 속에서 우수인재를 적시에 채용하기 또 어렵다라는 어떤 판단 아래 상시 채용 구조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R&D 부분에서 인공지능과 친환경, 차량 IT 등 미래차 부분 관련해서 항상 상시 채용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근데 이 인력은 대체로 제가 봤을 때 약간 대학 그 석박사라든지 관련된 분야를 연구했던 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네. 학부생들이 뭔가 상시 채용 부분에서 미래차 관련돼서 나의 확실한 어떤 부분을 좀 설명하기에는 특수한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어렵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좀 석박사 분들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경력자들이 요즘에 네. 뭐 1년차, 2년차들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상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에세이 시험이 5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라도 좀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역사 시험하면 보통 지식 외워서 이렇게 뭐 사지선다형 하거나 이제 그런 시험이 많았는데 네. 현대차는 그런 시험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에세이를 봤는데 그래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에세이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고민하다가 그걸 했었어요. 아예 지식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다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알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단다. 그래서 이걸 보고 너의 생각을 써. 이거는 따로 역사적인 어떤 지식을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네. 폐지하는 게 좀 아쉬운데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역사적인 지식보다는 가치관과 소양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자격증 따고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뭐 맞아요. 개인 사교육 비용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아마 폐지하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 보면서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자가 준비한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네. 인터넷 윤리관리사 2급이라고 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면접에서는 한 번 정도는 체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공식적인 회사의 문서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쓸 때는 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날짜 순이라든가 혹은 뭐 중요도 순이라든가 이런 네네.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최신 순부터 먼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수상 경력이 되게 많아서 네.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전 캡스톤 디자인. 네. 이런 거 좀 많이 했고 특히 아이디어 오디션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제 공동, 뭐 이제 베스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한 것도 좀 관심이 가고 기대가 가네요. 이런 거는 면접에서 분명히 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류에 쓸 때는 볼 게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교내 대회도 있지만 다른 대학에서 그렇죠.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또 물어볼 만한 것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질문 자체가 좀 그 지원자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그 질문인데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여기에서는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학습을 활용한다.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네. 저는 요 사례나 뭐 다른 이런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도전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정말 뭐 이 친구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서류를 더 봐야 되겠지만 아, 도전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삶을 산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약간은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네. 굳이 여기서 국토 종조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사실 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은 다소 식상한 소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좀 이 친구가 근데 이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 이력에서 뭔가 내가 약간 되게 도전이라는 어떤 부분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식상한 도전에 대한 사례는 조금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던 부분이었고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수상도 많고 좀 다른 친구들보다 했던 게 되게 많아서 여기서 뭔가 자기만을 자기로 움직이는 뭔가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그 부분을 좀 더 언급을 하고 이력서에 있는 이런 많은 자격사항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관련된 경험이 왜 이 사람이 이걸 하게 된 건지에 대한 원동력을 좀 더 저는 설명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조금은 전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생각 들었는 게 네. 아까 수상한 거 보면 2017년 하반기에 굉장히 몰려 있거든요. 네네. 이때 무슨 뭐 인생의 계기가 있었는지. 그렇죠.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도 하나를 네. 좀 했었으면 훨씬 네. 더 좀 좋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국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로봇을 만들어서 특허 출원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저도 이제 계속 도전과 관련된 대학생들이 모두 특허를 출원하는 그 경험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데 이제 면접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네. 이제 우리가 항상 요즘 학생들이 이제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스타 기법이라든가. 그래서 액션 부분에 여러 가지 시도한 걸 좀 많이 네. 이제 강조해서 쓰는데 네. 여기도 보면 수십 번의 시도,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다 추가 질문거리라는 걸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네. 지금 What makes you move라고 했는데 네. 썼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 네. 그다음에 학습과 활용이 나를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동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왜가 없어요. 왜 그것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너무 경험 중심으로만 쓰다 보니까 다소 약간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면접에서 알려주면 되겠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면접보다는 문서는 문서상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나와서 그런 동기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내용상에서만 보면은 일단 학습과 활용인데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적용을 한 건지가 안 나와서 네, 저는 이 맞습니다. 문단상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 그리고 왜 이 회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가. 이 질문도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 회사를 선택한 계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구와 실현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ADS와 같은 빠른 대처를 한다. 네, 이런 이유가 있네요. 네. 일단 저는 그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네. 뭐 학교의 어떤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배웠든 아니면 혼자 조사를 했던 그 예전에 그 스쿠프라는 어떤 그런 모델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뭐 조사를 했더라도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가볍게 뭐 현대자동차가 완성 뭐 차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보다는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좀 네. 현대자동차가 보게 되면은 좀 내용이 조금 겹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걸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중앙대에서 오늘 컨설팅 하게 되면 그날 그 주에 만약에 한 50명을 만났다. 그러면 1번, 2번 항목이 너무 비슷해요. 학생들 자체가. 그래서 뭔가 여기서 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네. 뭐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또 남다른 뭐 도전이든 뭐든 잘 쓰면 되는데 네. 특히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약간 이런 비스꾸무리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은 그럼 달라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친구거든요. 나는 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이유라든지 나도 그렇게 그쵸. 회사가 나가는 방향처럼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친구들이 좀 차별화되게 좀 보였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 그 말씀하신 맞아요. 게 뭐냐면 항목에서도 이미 본인이 주어가 본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지인이 나는 소음을 제로로 만들고 싶어. 이분은 여기에 자기가 노력했던 거 충분히 저는 소음을 줄이고 제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쓸 게 굉장히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없으면 참 쓰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에서 연구와 실현에는 본인이 했던 그 연구를 뒷부분에 자기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 덧붙여 줬는데요. 두 번째 이제 감성 품질과 자동차 소음을 얘기할 때는 그 관련된 소재가 밑에 다음 항목에 썼거든요. 내가 소음 연구를 했다라는 거를 같이 써주면 조금 더 내용이 좀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회사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좀 많이 한 걸로 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좀 그래도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을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두 가지 여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험 데이터 분석 능력과 전기차 제작 및 소음 저감 방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 이 부분도 네, 그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리서치를 좀 했었을 때 네, 거기 해당 분야에 되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잘 기술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약간 네네. 실험 데이터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소음 저감 방안 연구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뭐 적절하게 네. 잘 기술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만 좀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실험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2학년 때 3학년 실험 과목 수행해서 110명 중에 10등을 했다. 네. 과연 이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뛰어난 성과냐 아니냐는 때에 따라서 나는 뛰어난데 상대에 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숫자를 쓸 때 좀 더 내가 온리원인 거, 약간 내가 넘버원인 것을 좀 더 강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꼬리를 무는 또 까다로운 질문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운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경험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면 뭐 데이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프 네네. 이런 거는 그 추가 질문을 던져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까지 기록을 하고 이런 세세하게 했는지는 네.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따가 요거를 좀 많이 좀 물어보도록 할 계획이 지금 머릿속에 수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참 쉽지 않아요. 이 현대자동차 쓰는 게 자기소개서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분량도 많고 그래서 대표 경험을 우리가 2개씩 해야 되는데 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 보고 모의 면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량평가직 지원자 정한샘입니다. 저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차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시의 차체는 운전자의 공간인 세이프존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휘어지고 구겨지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너무 강하지도 연하지도 않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을 잘 파악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좀 밝게 좀 하세요. 사전 동안에 실험실 감회한 것 생활을 같아요. 하며 깜깜해요. 동기와 선후배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어내고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차량 평가는 여러 분야의 부서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 사이 차체화되어 구겨지고 휘어질지라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좀 낮은 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좀 그 저녁에 이제 네.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어디 과 사무실인가요? 과 사무실 같아요. 네, 어디에서 동아리방이네. 동아리방 이런 데인데 저는 사실 그 늦게까지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저 문 밖으로 어두운 게 그냥 보이고 어두운 목소리가 그냥 깔리고 하니까 조금은 좀 처지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내용을 좀 많이 음. 봤는데 네. 그 불필요한 부가 설명이 좀 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차량 뭐 평가 차체. 업무는 뭐 음. 자체는 하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한 것을 약간 지식기술 태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상 받은 거와 자격증 이렇게 부채처럼 펼친 다음에 부채춤을. 아 진짜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럼 막 내고 헐게서 저는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설명도 하고 특히 뭐 2017년은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도전이 이렇게 네네. 했으면 더 좋았지 맞아요. 않았을까. 맞아. 2017년을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좀 표현이 아쉬운 우리 지원자 만나서 이제는 모의 면접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